네,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을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는 순서입니다. 아름아름 스몰캡 오늘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자,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첫 코너인데 지난주부터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. 네네. 오늘도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.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? 네, 오늘 네. 네오팜이라는 회사를 오.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네. 왔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고요. 한국이나 미국, 일본 등 좀 주요국에 특허로 등록된 피부 장벽 기술인 MLE 기술에 기반해서 더마 코스메틱, 피부과학과 화장품의 합성어인데요. 이런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MLE 구조라고 하면요. 피부 지질과 조금 동일한 성분과 구조를 좀 재현을 해가지고요. 피부 장벽의 회복을 좀 돕습니다. 그래서 피부 장벽의 정상화를 돕고요.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피부에 좀 적정 수분을 함유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외부에서 미생물 알레르기가 외부에서 이제 미생물 알레르기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좀 방어해주는 이렇게 좀 기초과학에 근거한 화장품을 좀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로는요. 아토팜, 제로이드, 리얼베리어, 더마비 이렇게 좀 4개가 좀 주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래서 오늘 또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볼 종목은 네오팜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생산하는 네오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지금 또 관련해서 자료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네오팜 관련된 제품 많이 써보셨나요? 네. 사실 이게 영유아용으로 또 좀 이제 좀 많이 좀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저는 아직 조금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요. 네. 요 아토팜이라는 브랜드가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동사 매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% 정도가 되는 브랜드이고요. 네.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산업의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하면서 사실 지난 15년간 이런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에서 1위를 한 상당히 좀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제품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사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로 영유아나 임산부분들 사이에서 좀 상당히 인지도가 확실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영유아 있으신 분들은 이 브랜드가 여기 회사 거여서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. 네,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키즈나 티네이저 등으로 좀 이 타겟 연령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주요 브랜드 아토팜, 제로이드, 또 리얼베리어 여러 가지 좀 브랜드들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여쭤봤냐면 저는 실제로 아토팜을 쓰고 있거든요. 그러세요? 영유아라고 네. 말씀하셨는데 네. 아토피 약간 기질이 있는 성인들도 충분히 쓸만하게 네네. 좋은 제품이더라고요. 아토팜 쓰고 있어서 혹시나 더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고 네네. 자 그럼 이런 주요 브랜드들 국내 입지가 어떤 정도인지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.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현재 어느 상태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네. 알겠습니다. 우선 아토팜 같은 경우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네. 이제 제로이드라는 그러니까요. 브랜드를 좀 말씀드려 네, 보겠습니다. 리얼베리어도 저는 사실 쓰고 있어요. 그러세요? 네, 고객이셨네요. 예. 네, 사실 이 제로이드 같은 경우가 좀 동사한테 좀 굉장히 중요한 네. 브랜드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네. 일단 일반 화장품용 브랜드는 제로이드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칭해져 있고요. 하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병원 화장품용 브랜드인 이 제로이드 MD 라인입니다. 요 제로이드 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군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고요. 이 네. 병원 선생님들의 좀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일반 화장품 대비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. 그리고 판매 단가도 높고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상당히 괜찮은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또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의료기기인 만큼 납품 병원 및 납품 병원 수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. 2019년도에 2,200개 정도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. 2020년도에 3,100개,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300개의 병원 수가 증가를 하면서 현재 납품 병원 수는 3,400개까지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. 네. 네, 사실 좀 지난해 코로나19로 좀 화장품 기업들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그렇죠. 부분도 있었잖아요. 네.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정적인 기반에 이제 기반해서 사실 지난해에도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로 22% 성장한 그런 브랜드입니다. 네. 이번 1분기에도 사실 300개 정도의 추가로 입점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38% 이상 상당히
고성장을 한 브랜드인데요. 기존에는 요 병원 수가 한국통계청에 따르면은 피부과나 소아과의 숫자가 한 3,500에서 3,700개에 달하면서 네.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성장이 조금 주춤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. 하지만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도 좀 이렇게 처방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좀 많은 병원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. 충성 고객도 상당히 확보를 했고요. 또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. 앞으로 동사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래서 지금은 네오팜 관련해서 브랜드들 여러 가지 좀 브랜드가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. 특히나 이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납품 병원 수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건 좋겠지만 네.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? 결국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면 그 기업 입장에선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부분들이 네. 더마비라는 브랜드에서 좀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번 1분기에 매출액으로는 한 43% 증가를 했지만요. 마케팅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서 예.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소폭 하이를 한 모습인데요. 좀 소폭 감소한 모습인데요. 하지만 이렇게 좀 일반적인 기업과 좀 동사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동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공정을 좀 내재한 그런 기업입니다. KGMP, CGMP, 의료기기 제조 허가 이런 좀 제조에 필요한 모든 인증들을 획득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. 또 이 화장품 원료도 일부 좀 직접 생산을 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좀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수요 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생산 체계를 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동사 영업이익률을 한번 봐주시면요, 26.8%로 업계의 탑 클래스 지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. 물론 좀 이렇게 규모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 좀 주요 화장품 브랜드사들 있잖아요.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작년에 3.2%, LG 생활건강이 15.6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. 그 배경에 이런 좀 전체 생산 단계를 좀 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2021년도에 이 실적 가이던스를 기반을 해서 이런 주요 화장품 업체,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, 아모레G, 뭐 애경산업 요 기업들의 이제 그 주가 수준을 보면요. 네.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한 38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PR이? 네네. 네.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13배 정도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네요. 부분입니다. 네. 사실 그 배경으로는 이런 성장성이나 해외 시장 진출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늘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동사같이 이렇게 영업이익률 탑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네.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려 보면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순연금성 자산에서 이런 금융부채를 뺀 보유 순연금성 자산이 약 930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좀 우량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충분히 더 공격적으로 펼쳐나갈 역량이 있는 기업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1분기에 오히려 좀 마케팅 비용 지출 증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긴 한 모습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오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좀 많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. 네네. 지금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다른 뭐 경쟁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네네. 우량한 화장품 기업들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매력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이라던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니었습니까? 실제로 중국에서 매출도 많이 좀 집계가 됐고요. 네오팜 네.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쪽에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를 그렇죠.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. 관심도 상당히 많으실 특히 것 중국. 같고요. 네. 맞습니다. 특히 중국하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지금 현재 저평가를 받았던 배경으로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지적을 받아왔던 상황인데요. 이번 1분기 수출액을 봐주시면요. 전년 동기 대비로 약 37.2% 증가를 하면서요.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부터 이 수출이 좀 성장하는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
그 이유로는요. 우선 미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네.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죠. 가장 좀 주요한 플랫폼인 아마존의 주요 브랜드인 아토팜, 리얼베리어, 더마비 등이 입점을 해 있으면서 이번 1분기에도 수출액 38.1%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. 또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또 왓슨스라는 그 H&B 채널에 303개점에 제로이드가 입점을 하면서 네. 태국 시장에서도 또 공략을 시작한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가장 좀 말씀해 주셨던 중국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.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. 우선 2019년도에 상하이의 판매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고요. 그리고 또 동사의 주요 제품들이 약 64개 제품이 현재 중국의 위생허가를 통과를 했습니다. 그런 64개의 제품에 기반을 했을 때 특히 지난해 12월에 중국의 최대 온라인몰인 티몰의 글로벌몰에 입점을 해서 판매 채널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요. 또 실제로 올해부터 좀 본격적인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올해부터 좀 이렇게 좀 수출 증가가 좀 확인이 될 것 같은 그런데 그렇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올해 또 네오팜의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만하다라고 모멘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네오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접근하기가 약간 부담스럽거든요. 네.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? 네, 네. 우선 이제 좀 간략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. 될 것 같은데요. 우선 국내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좀 가장 저평가된 기업입니다. 그 근거로는 사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을 좀 적용을 했던 거고요. 하지만 이번 1분기에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좀 추가적으로 지출하면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. 또 해외 쪽으로도 미국에서는 아마존, 또 태국에서는 이런 왓슨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서는 티몰 글로벌몰에 입점을 해서 이렇게 좀 해외 수출 판로를 좀 개척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런 수출 확인, 수출 증가 분명히 확인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1분기 수출액으로도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. 이렇게 좀 저평가 근거였던 성장성이나 해외 시장 진출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좀 그런 우려감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악의 경우로 수출이 조금 지연돼서 뭐 내년부터 본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 실적 기반 상당히 탄탄하고요. 그리고 업계 내 영업이익률 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. 또 상당히 우량한 재무 구조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감들 사실 과도하게 반영되어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상승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화장품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오팜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. 네오팜 함께 들어봤고요.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